그룹 피프티피프티는 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걸까요? 피프티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 간의 조정이 최종 불발됐습니다. 지난 8월 9일 조정기일이 열리고 재판부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준 뒤 양측의 사적 만남까지 권유했고 어트랙트 또한 만남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으나 멤버들 측은 만남 여부에 대한 의사조차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멤버 측은 재판부에 최종 불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어트랙트는 멤버들의 복귀가 전제된 협상을 바라고 있지만 멤버들 측은 계약 해지를 전제로 협의할 의사는 있다고 거부했습니다. 이제 사건은 강제 조정이 이뤄지거나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피프티피프티는 계약 해지가 아니면 어떠한 협상도 불가라는 배수진을 쳤지만 여론은 더욱더 싸늘합니다. 사건이 시작될 무렵부터 어트랙트 측은 시종 일관 멤버들과의 대화를 요청했지만 멤버들은 그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오죽하면 재판부에서도 당사자들 간 대화를 해보면 오해가 풀릴 수도 있으니 대화를 해보라고 여러 번의 기회를 줬음에도 그 기회를 걷어찬 것은 멤버들이었습니다. 대화는 거부하면서 이들이 계속해서 걸고 넘어지는 것은 정산 부분인데요. 최초의 의혹을 제기하여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로 어트랙트 측은 정산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이후에는 인터파크 뮤직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피프티피프티 외에 다른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들어간 금액도 공개하라고 요청합니다. 본래 투자는 스타크루이엔티로 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투자받은 모든 금액이 피프티피프티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아닌 스타크루이엔티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멤버들 측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당시 스타크루이엔티 소속이었던 하성운이나 바비킴에게도 어떻게 쓰였는지 알고 싶다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어트랙트 측 입장에서도 이러한 요구가 난감한 것이 하성운, 바비킴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다 받아야 그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에게 공개할 이유도 명분도 없는데 그 부분까지 확인을 해야겠다는 요구가 나온 것입니다. 앞서 투자금을 지불한 인터파크 뮤직 투자 담당자가 직접 의견서를 써서 어떤 내역으로 어떻게 투자할 계획인지 모두 적어서 제출했다고 합니다. 즉, 투자자와 그 투자금을 받은 회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 회사의 소속 아티스트가 정산 내역이 제대로 된 것이 맞냐며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아티스트들의 내역도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다른 아티스트들의 정산 내역까지 요청할 권리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결국 이와 관련된 이유로 피프티피프티 멤버 측은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를 대임 혐의로 고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8월 17일 멤버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은 피프티피프티가 소속 기획사 어트랙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전홍준을 대임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홍준 대표는 스타크루이엔티가 기존에 음반유통사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사용처 불명의 비용으로 지출 후 이를 걸그룹 투자 비용 명목에 포함시켜 어트랙트로 하여금 그 선급금 채무까지도 부담하게 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러한 채무 변제에 바로 피프티피프티의 음원, 음반 수익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어트랙트가 피프티피프티의 앨범을 유통사에 입금시키고 받아야 할 선급금 20억 원을 어트랙트가 아닌 스타크루이엔티에 지급되게 한 사정도 확인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상의 행위는 어트랙트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업무상 대임행위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그동안 소속사는 피프티피프티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정산불만이라는 경미한 사유로 평가절하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만 일관해왔다. 그러나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소속사의 정산자료, 지연 제공, 수입 항목 누락 등 정산 의무 위반에 대해 단순한 불만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횡령 배임의 범법행위 및 재무회계의 부정행위를 저질러온 전홍준 대표이사가 어트랙트의 지배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상 소속사 어트랙트와는 계속해서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의 형사고발 제기는 피프티피프티의 이러한 절박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한편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려드린다. 현재 인터넷, SNS, 유튜브 등에서는 사실을 왜곡하고 이를 기초로 한 과도한 비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내용은 수인 한도를 넘는 상황이다. 부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 또는 억측에 근거한 비난 자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스타크루 ENT 주식회사와 관련해선 피프티피프티와 연습생 계약을 체결한 회사로 전홍준 대표가 사실상 소유 및 운영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2021년 6월 설립된 어트랙트 주식회사는 전홍준이 설립한 회사로 2022년 7월 12일부터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2021년 7월 12일경 스타크루 ENT로부터 신인 걸그룹 제작에 관한 영어 명수도 계약을 체결했고 피프티피프티는 어트랙트와 사이에 전속 계약이 되어 있다. 따라서 스타크루 ENT는 피프티피프티와 관련해 어떠한 권리도 없고 고발인들이 속한 피프티피프티의 앨범을 기획 제작하고 음반 유통사 등을 통해 유통시켜 수익을 얻는 딜리 의무의 주체는 어트랙트가 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타크루 ENT는 2020년 8월 18일 음반 유통사인 인터파크와 총 90억 원 규모의 컨텐츠 선급금 및 수익 배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선급금 유통 계약은 음반 유통사가 기획사 등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해당 음원과 음반에 대해 독점 유통권을 확보하는 계약 방식. 대부분의 선급금 계약은 음원 수익과 선급금이 완제될 때까지 음원 및 음반 수입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급금을 상계 처리하고 해당 아티스트의 앨범 발매를 횟수 및 시기 등을 조건으로 두게 된다. 현재 피프티피프티의 음반 음원 수익으로 스타크루 ENT의 선급금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멤버들의 이러한 대처에 네티즌들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소속 가수가 왜 자꾸 투자금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냐? 어느 직장인이 회사 투자금을 가지고 태클을 거냐? 투자금 자체가 투자자가 대표 역량을 보고 투자한 건데 왜 지네들이 난리냐? 투자자인 인터파크도 문제 없다고 하는데 왜 자꾸 제3자인 소속 가수들이 문제를 삼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배임이 뭔지 모르는 거 아니냐. 인터파크가 피프티피프티 위한 투자금이 아니었다고 하는데도 계속 되풀이하네 등 멤버들의 계속되는 억지의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한 번만이라도 해보면 멤버들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제대로 알 수 있을 듯한데 대체 멤버들과 소속사의 사이를 계속해서 갈라두려는 세력은 누구일까요? 보통 소속사와 소속 가수 간 이러한 분쟁이 생기면 소속사 측에서도 멤버들을 향한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소속사 어트랙트는 분쟁을 시작한 초기에도 멤버들은 어른들의 말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고 사회 경험도 많이 없기 때문에 멤버들을 향한 비난은 거두어 달라고 호소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속해서 멤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그들이 돌아왔을 경우를 대비하여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인기 가수 사브리나 카펜터와의 협업입니다. 현재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하고 있음에도 분쟁이 한창이던 한 달 전 사브리나 카펜터 측이 먼저 큐피드 피처링을 제안해왔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온라인상에서는 피프티피프티 위기가 결성되는 것은 아닌지 기대가 커졌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멤버들을 위해 어트랙트 측은 큰 결단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인기 가수와의 협업으로 리믹스 버전이 큰 인기를 얻으면 자연스레 원곡 가수인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에게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자연스레 피프티피프티라는 그룹 자체가 또 한 번 홍보의 물결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소속사 측은 멤버들을 위해 분쟁 중에도 큰 결단을 내렸지만 이들로부터 돌아오는 대답은 전속 계약 해지에 동의할 경우엔 만날 의사가 있다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대은망덕이라는 단어가 안 떠오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재판 결과는 크게 중요치 않아집니다. 피프티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승소한다고 해도 국내에서는 이미 배신돌이라는 낙인이 찍힌 만큼 여론을 무시하고 활동을 강행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연매협, 연재협 등이 앞다퉈 피프티피프티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만큼 정상적인 활동을 전개하기도 어렵습니다. 해외 무대로 눈을 돌릴 수는 있겠지만 피프티피프티라는 이름은 어트랙트에 귀속돼 있으므로 팀명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트랙트가 승소해 피프티피프티가 회사로 복귀한다고 해도 이미 깊어진 갈등의 골을 어떻게 채울지가 문제인데다 이미지 타격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대체 무엇을 믿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배임 혐의로 고발까지 당한 지금 어트랙트 측에서도 이제는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비난 여론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이들의 분쟁은 과연 어떤 결말로 끝이 날까요?